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기쁨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방구대 암각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바위에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 암각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는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서라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지금 저희 이렇게 다 조명 다 들어오면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예, 박격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방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암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파란색 소리 들리네.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방구대 암각화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인베집박이 유소 같은데 느낌에.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간다.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갑부터 또 돈다. 지금 막 파란색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6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란색이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란색이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아득한 태고의 기억을 품은 반구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춤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구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물총새 암수 2마리예요. 물총새 암새 2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얘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저건 유조인가요?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아,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아,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청소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 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만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사인의 새김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평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법흥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법흥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법흥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의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의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위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배제 이선생 중소 서양리.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수몰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온 전선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포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모시고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공로하고 전작하고 화살 그래. 포은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포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이어서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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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씌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는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슬픔이 온다 내 하늘이 저물어 간다 아픔에 삼켜 어둠이 스민다 내 평생 품은 글도 나라를 그르치고 붙잡아왔던 믿음마저 저무네 해의 끝자락이 골짜기에 숨고서 가을 맑은 하늘에 학이 치솟아서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억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신압으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흙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푸르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푸르메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푸르메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새가요. 저기 봐요. 저는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그 새가요?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 저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예요.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겸재정선은 시대의 산하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화가는 자신의 반구천을 그리려 합니다.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외에 나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자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보이는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의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반구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받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방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